산처럼 살아라, 물처럼 흐르라, 공자가 전하는 자연에서 배우는 행복의 지혜.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왜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외로운 걸까요? 오늘 당신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고대의 현자공자에게서 들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진 이는 산을 즐기고 지혜로운 이는 물을 즐긴다. 이 한 문장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인생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채널에 힘이 되어요. 당신의 마음이 고요한 산처럼 자유로운 물처럼 변할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 말씀의 지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동양 철학의 거장, 공자의 명언을 통해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의 방식, 그리고 행복을 찾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걸까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진정 행복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진 이는 산을 즐기고 지혜로운 이는 물을 즐긴다. 이 짧은 문장은 고대 중국의 성인 공자가 남긴 명언 중 하나입니다. 공자는 이 문장을 통해 인간의 성품과 삶의 방식, 그리고 자연 속에서 얻는 평온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변함없이 묵직한 인내와 신중함을, 물은 유연하고 지혜로운 적응력을 상징합니다. 즉, 공자는 말합니다. 덕을 가진 사람은 산처럼 조용하고 단단한 것을 즐기며 지혜로운 사람은 물처럼 부드럽고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즐긴다. 이 말은 단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행복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자연을 통해 배우는 현대인의 행복법. 1. 산처럼 사는 삶, 어진 사람의 평온.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산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죠. 공자는 산을 어진 사람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진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공자의 가르침에서 인, 즉 어짐은 타인을 향한 배려, 마음의 넉넉함, 그리고 이기심 없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남보다 빨리 승진해야 하고,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완벽해 보여야 합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어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산처럼 어진 삶이 더욱 귀하고 그 속에서 얻는 평온함은 더욱 값진 것입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교사는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도 항상 웃으며 다정하게 말합니다. 그는 절대 화를 내지 않고 학생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하죠. 그 교사에게 있어 가장 큰 보람은 학생들이 서서히 마음을 열고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거창한 성공이나 명예가 없어도 자신이 지켜온 산 같은 인내와 온유함에서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산처럼 믿음직한 존재일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공자가 말한 어진 사람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처럼 흐르는 상, 지혜로운 사람의 유연함. 공자는 지혜로운 사람을 물을 즐기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물은 그 어떤 것도 억지로 밀지 않습니다. 벽이 있으면 돌아가고 좁은 틈도 통과하며 때로는 바위를 깎는 끈기도 가지고 있죠. 이러한 특성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현대인의 삶은 어쩌면 너무 산 쪽에만 치우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단해야 하고 흔들리면 안 되고 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인간관계의 이별, 건강 문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유연함, 즉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적응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 지수가 높다고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즉, 물처럼 살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뜻이죠. 현실 적용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큰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겪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그 실패 속에서 자신이 어떤 실수를 반복했는지,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에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마저 배움의 기회로 삼는 물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변화 앞에서 얼마나 유연한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멈추는가? 아니면 흐르는가? 흐르는 삶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흐르되 방향을 아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3. 산과 물 사이 균형 잡힌 삶의 미학. 공자의 말은 흑백의 이분법이 아닙니다. 산처럼만 살아야 한다고도 물처럼만 살아야 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가지 모두를 즐긴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에는 삶의 균형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산처럼 지켜야 할 가치와 중심, 물처럼 적응해야 할 현실과 흐름. 이 두 가지는 결코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를 더욱 유연하고 안정된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시로 자녀 교육에서의 균형을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기본적인 예절과 가치관은 산처럼 단단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개성과 감정, 흥미에 대해서는 물처럼 유연하게 존중해줘야 하죠.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아이도 부모도 모두 불행해집니다. 이처럼 인생은 단단함과 유연함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4. 자연 속에서 다시 찾는 행복. 현대인들은 대부분 콘크리트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 앞, 회색 빌딩과 자동차 소음 속에 묻혀 살아가죠. 우리가 공자의 말을 잊고 사는 이유는 자연의 리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산길을 걷고 물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바라보면 잊고 있던 어떤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단 20분만 보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단순히 좋은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의 뇌와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매주 하루 스마트폰 없이 자연 산책을 해보세요. 산이나 공원을 걸으며 그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세요. 물가에서 조용히 앉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되찾는 열쇠가 됩니다. 현대인을 위한 공자의 메시지 요약. 오늘 우리는 공자의 한 문장을 통해 삶의 진정한 방향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진 이는 산을 즐기고 지혜로운 이는 물을 즐긴다. 이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흐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말고 고요함 속에서도 유연함을 잃지 마라. 행복은 성과나 비교가 아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과 물처럼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산처럼 단단한가? 아니면 물처럼 유연한가?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삶의 지혜를 전해드릴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지혜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